30살의 여성으로서 작년 말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업무 중간중간에 시간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곤 했었어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의아해하곤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자 속이 찢어질 듯이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세상의 고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댁에서 며느리에 대한 갑질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네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면 정말 놀랍고 위험한 순간이었고 만약 나 엇나가면 어떻게 될지 조멸해보니 혼란스러워요. 판단을 했다면 앞으로의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궁금해지네요. 작년 말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3년 가까이 만나왔고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잘 맞았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남자친구와 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기에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힘이 되어 주었었습니다. 덕분에 남자친구도 오랜 시간을 잘 버텨내고 지금은 희망했던 것을 이루게 되었고 저도 남자친구에게 못지않게 열심히 하여 결혼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까지 잡았습니다. 일단 저희 둘. 사람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와 남자친구에 대한 배경 상황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2년 더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과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며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었고 미국까지 가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신 덕분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가족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하셨고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많은 직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입니다. 덕분에 오빠와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예전부터 금융업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서 전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아버지 회사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다만 이번 결혼 준비 때는 부모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아직 의사가 되기 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군 생활은 힘들고 외로운 시기였지만 제가 그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에 외동아들이 있고 부모님의 자랑이자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남자친구를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가게 문을 열어 하는 모습이란다. 이틀도 쉬지 않고 일하였으며 그 수고 끝에 번 돈으로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의대생이 된 이후에도 용돈이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어느 정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었고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결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좀 다르지만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결혼하게 된다면 신혼집도 친정부모님이 장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게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매로 만난 것도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를 하기 전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 중 어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 자리가 완전 처음 뵙는 자리도 아니었고 연애하던 시절부터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얼굴 도장을 찍은 적도 있었고
다른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예전부터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신 느낌이 듭니다. 못하시고 그저 은행원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2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방적이거나 문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정말 학교에서 공부만 했고 학위를 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한 번 잘못된 새 안경이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첫인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지 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170 가까운 키를 보고 여자가 키가 너무 커서 별로라고 하시고 저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면 여자가 기가 너무 세 보인다면서 자기 아들이 기도를 펴지 못하고 살 것 같다며 싫어하셨지만 남자친구가 그때마다 중간에서 제 입장을 대변해주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어머님은 한 번도 저를 예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 옛날 분들이라서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학위를 갖고 있으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인 아들 뒷바라지를 잘해줄 수 있는 여자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너는 결혼하면 의사 사모님들 내가 옷차림이 그게 뭐니? 요즘도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면서 여자가 결혼하면 집안일에 힘써야 하는데 너무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뭔가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건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 생활에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결혼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의사 남편을 만나서 운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부모님은 돈에 대한 걱정이 없이 많이 갖고 계시고 제가 받는 연봉과 인센티브를 따지면 현재 남자친구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의사 아내가 되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살림을 꾸리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서 때때로 선물을 통해 호감을 얻을 생각으로 선물을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상대방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월급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물으시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셔서 부모님의 재산만큼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타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거라고 꼭 한 소리 하시며 선물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고 있을 때쯤에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고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는 건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친구와 둘이 살게 될 텐데 지방에 사는 시부모님 눈치를 필요 이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따로 연락을 하시더니 자기 아들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하루 시간 내서 내려오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라도 좋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주시면서 우리에게 결혼을 축하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껏 2시간을 운전해서 내려갔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의사로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염치 없게 많이 바라는 게 아니라 딱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요구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과 가까운 강남, 잠실, 송파, 쇠고 중 한 곳을 정해서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사오고 독일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아직 남자친구가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집을 제 부모님께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매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결혼이라 어머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제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아직도 주변에 아들을 소개시켜달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이 있다며 저희가 몇 년 동안 좋은 마음으로 만났다는 점을 알아주셔서 저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집은 부모님이 제공한다고 말씀하셨고 남자친구가 외제차는 제가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된다면 그 병원을 차릴 수 있는 현금을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을 확인받고 싶어서 현금으로 5억을 준비해서 어머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집과 차는 100% 양보해서 결혼하면 우리가 사고 사용할 물건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돈이 그것이 아닙니다. 현금 5억은 미집 강아지 이름도 아닌데 그 돈을 남자친구 병원을 개업하기 전까지 어머님 통장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이 이런 조건을 요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 아닌데 그러한 물건을 살펴보고 시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도 시집을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에게 이러한 조건이 다소 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가 집에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외제차나 현금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결혼한 후에 우리 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내 앞에서 웃음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얘야, 너가 왜곡되다 돌아와서 보니 세상 동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 난 너에게 이야기한 것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하는 것이었던 거잖아. 여자 중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말한 조건 모두 들어주면서도 나에게 현금 1억까지 얹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다며 중얼거렸다. 일단 그 자리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고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물론 집으로 돌아와서도 당장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다. 사실 지금쯤 되니 결혼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집이나 차며 돈까지 지불해서 시집을 가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다. 부모님에게는 차마 말도 못 꺼내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를 만나 사실. 주말에 너희 엄마를 만나고 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조건을 한 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강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도 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결혼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예 안 들은 것인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장인어른이 될 분의 이야기니까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남자친구에 비해 나는 자리를 못 채우는 듯하고 우리 부모님께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서 고민 끝에 결국 자발적으로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모님도 아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쪽에서 이 정도까지나마 알려주신다면요. 원하셨다고 말한 후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셨고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결혼을 그만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 자식만 귀한 것이냐며 우리 딸도 능력 있고 똑똑한데 무엇이 모자라서 큰 돈을 들여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집안에 처음부터 그 자세로 들어가면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의사 사위 하나도 필요 없다. 그냥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부모님의 말씀이 실은 그때 제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던 생각과 똑같았어요. 아버지는 결혼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다면서 몇 년 전에 지방에서는 한 채의 건물을 산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한다면 그 건물을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고 죄송해하는데 부모님의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도 엄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완전한 자수성가이십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결국 아버지가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더 큰 실망을 드릴 수 없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은 없는 일로 하고 상견례조차 하지 않고 그냥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번에도 절대로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본래 약속했던 아파트까지 필요하지 않다며 헤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제차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것도 아니며 돈을 모아서 후에 결정할 거예요. 나는 재산만큼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잘 이야기해 볼 거라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결혼이 반쯤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다음 날 남자친구로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너는 그런 식으로 안 보이는데 왜 소녀가 입이 그렇게 불편하냐는 말을 듣더라고요. 한참 동안 나에게 잔소리를 한 뒤에 큰 선입견을 써주신다는 듯이 몇 가지 조건을 빼주겠다고 하셨어요. 집들이를 더 한다더니 진짜 내 아들에게 고마운 줄 아나. 이 정도 위산의 남편이고 의사와 사위를 얻으면 공짜나 다름없어. 쇠제차는 당장 구입할 필요가 없고 현금 5억도 지금 시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대신 아들이 병원을 차리려 할 때 개설 자금을 전부 지원해 줄 것이라는 공증과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게 감사하면서 공손할까도 하였으나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을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싶어하는 것뿐입니다. 의사인 남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헤어지자고 제안했더니 남자친구는 곧 저희 집으로 와서 눈물까지 흘린 채로 저를 붙잡을 거라고 하는 그 집안 아줌마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는지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아도 슬픈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한때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일은 진짜 한순간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자신의 엄마와 단판을 벌이겠다고 전화했지만 자신은 조건도 무슨 것도 필요하지 않다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집 아줌마의 목소리는 너무 확고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의사가 사위를 얻으려면 원래 그 정도는 다 해야 해요. 지금 그 집안에서 돈을 깎아보려고 허튼 수작 부린다고 해요. 나도 여기서 더는 양보할 수 없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들어볼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 둘 사이는 끝났어요. 헤어진 후에도 실망이 커서 아쉬운 마음도 없고 힘들지도 않아요. 다만 남자친구는 아직도 우리 집 근처에 있는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염려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퇴근하는 아빠에게 들켜서 이젠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었거든요. 정말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수십억 배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전히 헤어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 아줌마가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잘 되었다면서 그 정도 조건도 못 맞춘다면 내 아들이랑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던데 며칠 전에 한 번 더 전화가 와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아들이랑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밥도 잘 안 챙기고 술만 마시면서 괴로워한다는데 이러다 사람을 잡기 전에 다시 만나라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날까요? 요즘에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고 잘 되어가는 중이니까 이런 연락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방방 뜨고 난리가 났어요. 역시 미국에서 살았던 나였기 때문인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도 빠르다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은 만날 사람이 없고 연애하고 싶지도 않으며 당분간 조용히 지낼 생각밖에 없어요. 이번에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결혼을 하려는 계획인데 강요받지 않는 한 결혼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을 때의 연애와는 다르게 이젠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결혼은 집안 문제라서 양측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터무니없는 조건을 바라거나 반대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결혼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도 남자친구가 또 연락해서 아무런 조건 필요 없으니까 다시 결혼하자고 말을 하길래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있으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자기 부모를 용서 못하고 저주하면서 살 것 같다는데 솔직히 제 잘못은 아니라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독일 외제차, 거기에 현금까지 수여. 결혼할 여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 혼자 재미있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언젠가 타인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할 때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남남이 되었지만 그쪽 아주머니는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외울 수 있는 최고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랄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